K학생부 교과 2025 나침반 K대학 입시에서 수시 전형의 하나인 학생부 교과는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중에서 교과 성적을 50% 이상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대기업의 2025 학년도 대입정보 일부에 의하면 2025 학년도 학생부 교과 모집 인원은 전국적으로 45.3%로서 학생부 종합 23.1%, 논술 3.3%, 수능 18.7%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K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주요 15개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11%로 논술 8.7%와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K학생부 교과에서 핵심인 교과 성적은 상대평가인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과 절대평가인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공통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은 대부분 이수 단위를 적용한 석차 등급을 등급별 발령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환산 등급, 환산 점수, 가산점으로 반영하거나 정성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의 경우 비교과, 출결 등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 학생이 수강한 과목들의 등급을 합쳐 평균을 낸 평균 석차 등급을 활용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1학기가 끝나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5학기 전체의 교과 성적인 평균 석차 등급 점수를 가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5학기 동안 모든 과목이 1등급인 학생은 평균 등급이 1.00이 되고 모두 9등급인 학생은 9.00이 됩니다. 고3 학생들은 저마다 1.00부터 9.00 사이의 평균 등급 점수를 가지고 수시 모집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절대평가인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은 AC 3단계로 산출됩니다. 전체적인 교과 성적에서 진로 선택이 반영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데 대체로 3과목 이하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진로 선택을 등급 환산점이나 가산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 환산점을 부여하거나 등급으로 변환할 경우 성취도 A는 1등급으로 변환해서 계산하므로 이를 대학에 지원할 경우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가 A가 아니라면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진로 선택만을 따로 분리하여 정성평가 방식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2025 학년도의 경우 학생부 교과를 시행하는 수도권 소재 73개 대학 가운데 진로 선택을 반영한 대학은 51개 대학으로 69.9%이고 반영하지 않은 대학은 22개 대학 30.1%입니다. 진로 선택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대체로 성취도에 따른 단순 환산 점수를 부여합니다. 고려대는 성취도 A를 1등급으로 분류하고 성취도 BC는 성취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와 달리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는 성적을 반영하는 교과가 대학마다 다양합니다. 전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국어, 수학, 영어를 공통으로 하고 결에 따라 사회와 과학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대학은 성적이 좋은 과목들만 반영하기도 합니다. 가령 동국대는 반영 교과 가운데 상위 10과목만 반영합니다. 반영 교과별 비율이 적용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가령 숭실대는 인문계열 국어 35%, 수학 15%,
영어 35%, 사회 15%의 발용 비율이, 자연계열은 국어 15%, 수학 35%, 영어 25%, 과학 25% 발용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발용 교과와 발용 방식, 환상 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학생부 교과에는 교과 성적과 함께 서류, 면접,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대학별로 교과 성적 100%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플러스 수능 최저, 교과 플러스 서류평가, 교과 1단계 플러스 면접 2단계 전형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부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 가운데에는 서류를 추가해서 선발하는 전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의 경우 교과로 분류되어 있지만 과목 선택을 비롯한 교과 학업 연령에 대한 정성평가인 평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의 경우 2024학년도까지는 교과 정성평가를 진로선택 및 전문 교과로 제한했던 것을 2025학년도부터는 전체 과목으로 확대했습니다. 더구나 고려대 학교장 추천은 교과 성적이 중심인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면서도 학생부 서류를 20% 반영합니다. 특히 동국대 학교장 추천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교과 세특, 출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의 서류 평가를 30% 반영합니다. 학생부 전체를 평가 항목으로 했던 전년도 비해 평가 항목이 축소되었지만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하는 다른 대학에 비해 서류 평가 항목이 많습니다. 더불어 동국대는 수능 최저도 없으므로 서류 평가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교과는 대부분 출결이나 봉사활동을 반영합니다. 출결은 미인정 해석 1일에서 3일 이내, 봉사시간은 20시간에서 40시간 정도면 만점을 줄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 학생부 교과 가운데에는 면접을 추가하는 선발 전형도 있습니다. 가령 이화여대는 일괄로 선발하던 전형을 2025학년도부터 단계 전형으로 변형하면서 지원자 모두 면접을 치르는 것이 1단계에 합격해야 면접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감점,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부산대 등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 한양대, 지원 불가, 연세대, 추천 대상 제외, 이화여대 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전체 학생부 교과 모집 인원 12만 6,102명 가운데 수능 최저를 적용하여 모집하는 인원은 37%인 46,628명인데 적용하지 않고 모집하는 인원은 63%인 79,474명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는 같은 대학 내에서도 전형별, 계열별, 학과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는 전체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일부 완화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고려대 수능 최저는 인문과 자연 모두 국수형 세계합 7등급입니다. 수능에서 국수형탐 가운데 세계 여러 개 합이 7등급 이내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는 4개 합 5등급으로 매우 높습니다. 연세대는 수능 최저 없이 단계 전형으로 운영하던 추천형 전형을 2025학년도부터 일괄 전형으로 변경하고 수능 최저를 계열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인문은 국수형탐 가운데 국어 수학 중 한 개를 포함하고 2개 합 4등급이고 자연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 가운데 수학 포함 2개 합 5등급입니다. 그리고 의치학학은 국수영어 가운데 국어 수학 중 한 개 포함
이게 두 개 1등급입니다. 한양대 추천형은 국수영탐 중 세계합 7등급의 수능 최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지역균형은 탐구개혁 발령 개수를 1개에서 2개로 늘려서 국수영탐 2개 합 5등급으로 강화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학별 모집 요강과 대입 나침반 네이버 카페의 2025 대입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과 지역인재는 아주 달라요. 수시학생부 교과는 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 전형과 추천 과정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일반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지역균형은 지난 대입제도 공정서 강화 방안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한 이후 2025학년도 대입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지역균형과 지역인재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특별 전형의 하나인 지역인재는 대학 간 수직적 서열 구조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로 인한 지역대학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 지역 산업 침체 및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인재 유출의 악순환 방지,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필요성 증가 등을 이유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에서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도권 학생들은 지방대학의 지역 인재에 지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지역균형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지방 소재 대학에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인재와 달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생들이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수도권 소재 대학 중 지역균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모두 48개 대학입니다. 강서대, 성공회대, 총신대, 성결대, 신한대, 용인대를 제외한 수도권 소재 대학 대부분이 지역균형을 실시합니다.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에는 가천대, 경기대, 대신대, 덕성여대, 영지대, 수원대, 안양대, 차이과대학, 한경국립대, 한국항공대, 한성대 등이 있습니다. 지역균형은 다시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과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으로 구분됩니다. 2025학년도의 경우 고려대는 추천 인원을 4%에서 12명으로 변경하였고 성균관대는 10%에서 15명으로 이화여대는 5%에서 20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수원대와 한국항공대는 추천 인원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상위권 대학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한 교과 성적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입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전형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지역균형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로 운영됩니다. 2025학년도에는 전체 68.8%인 33개 대학이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서류평가를 실시합니다. 가천대, 경인교대, 서울교대, 수원대, 이화여대처럼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가톨릭대, 서울교대, 서울대, 한양대 등은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합니다.
2025학년도에는 지역균형을 실시하는 48개 대학 중 62.5%에 해당하는 30개 대학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가천대, 건국대, 가운데, 동국대, 명지대, 이화여대, 인천대 등입니다. 서울대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지역균형에서도 학생부 서류와 면접이 중심인 학생부 종합 방식으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로 세계 합실 1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2024학년도까지 수능 최저 없이 교과 전형으로 운영하던 지역균형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과 학생부 종합 추천형의 수능 최저를 신설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교과 추천형과 종합 추천형의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균형은 대학별로 졸업생 추천 가능 여부 및 졸업생 나이 제한 등과 같은 지원 자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의 경우 재학생만 추천 가능한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교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입니다. 나머지 대학들 또한 졸업 연도에 따라 추천 제한이 있으니 모집 요강을 통해 추천 자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마다 고등학교에서는 자체적인 학교장 추천 기준을 가지고 추천 절차를 사전에 진행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지원 자격뿐만 아니라 학교의 추천 규정을 참고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학별 모집 요강과 대입 나침반 네이버 카페의 2025 대입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학생부 교과 지원 전략. 수시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매 학기 실시되는 학교 정기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누어서 실시됩니다. 한 학기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이 두 시험과 수행평가입니다. 학생들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학교 수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당락을 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 유리합니다. 지금 일반고는 학생부 교과, 특목 자사고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공식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일반고 학생들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교과 성적 등급은 우수하지만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낮거나 없는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학생부 교과에도 면접 서류 등을 포함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100 전형의 합격선은 교과 플러스 서류,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과 플러스 서류 전형은 교과 성적 이외에 학생부 서류도 정성적으로 반영되므로 교과 성적의 유리함만을 고려해서 지원한다거나 반대로 학생부 내용이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교과 성적이 불리함만을 고려하여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교과 성적과 학생부 서류가 모두 부족하지만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가천대, 경인교대, 서울교대, 수원대, 이화여대처럼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부 교과에 지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있는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를 꼭 참고하여 면접 평가 요소 및 비율, 제시문 기반이거나 서류 기반 등의 면접 유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학생부 교과는 다른 전형에 비해 수능 최저의 적용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대학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대체로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학생부 교과에서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탈락한 학생들이 지원자의 절반 수준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교과인데도 교과 성적보다 오히려 수능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학생부 교과 가운데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에 진학하려면 반드시 수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사양 지원의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다소 사양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는 수능 최저의 유무에 따라서 합격선이 나누어집니다.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전형의 경우 많은 대학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의 합격선은 그렇지 않은 전형보다 낮게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 사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교과 성적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에서는 교과 성적 석자 등급 평균에 따른 대학 학과별 합격선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있는 전년도 성적 등급 커트라인을 대학별로 확인해 보면 사교육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생과 학부모 스스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저가 운영하는 대입 나침반 네이버 카페에서도 전년도 대학별 수시 입시 결과 가운데 등급 평균 70% 컷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 가운데 교과 성적 등급 평균 70% 컷 자료에서 자기 점수대에 있는 대학과 학과들이 적정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어느 대학의 학과에 70% 컷이 3.0이라면 그 대학 학과에 최종 등록한 100명 중 70등에 해당하는 학생의 교과 성적 등급이 3.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 맞추어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경우는 객관적인 교과 성적 등급이 절대적인 평가 요소이므로 약간 높은 소시는 몰라도 상향이나 과도 상향으로 지원하면 그냥 기회를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과 등급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는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서 안정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높은 지원자가 여러 대학에 중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근 합격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는 전년도의 결과가 지원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집정원의 변화, 수능 최저의 변화, 고교 학생 수의 변화 등이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년도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구나 학생부 교과에서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양합니다. 반영 교과, 반영 과목 수위 등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며 단순한 학생부 등급 평균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전학년 100%로 하고 국영수 사과를 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학년별 반영 비율을 달리하거나 반영 교과가 다른 대학, 반영 교과 중 상위 등급 몇 개만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므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노무정보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센진학 나침반을 활용하면 수시 학생부 교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누구나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센진학 나침반에 자신의 성적을 입력하여 환산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한 후에 학교 선생님과 상담한다면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전문대는 수시 1차와 2차 모두 교과 성적이 중심인 학생부 교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스스로 지원 대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입나치반 카페에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공한 전문대 수시 전년도 입시 결과가 등급순과 학과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문대 수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수시에서 한 군데라도 합격하면 정시에 절대 지원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이 높은 한 명의 지원자가 최대 6개 대학까지 중모 합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구원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최초 합격이 되지 않더라도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들은 추가 합격 통보까지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부 교과에서는 교과 평균 등급의 소수점 차이가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입시 현실에서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냉철하게 입시 전략을 세우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은 수험생들의 수시 학생부 교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